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8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한동훈 암살조, 이런 주장을 방송인이라는 김어준 씨가 했었죠. 근데 저는 여기서 두 번을 놀랐습니다. 우선 첫 번째,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만약에 정말 본인 주장대로 그런 제보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어야 되는 게 상식이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깜짝 놀랐고요. 근데 그걸 더군다나 국회에 가서 얘기했다는 부분에 깜짝 놀랐고, 두 번째, 이 부분에 관해서 신속하게 민주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부분에 또 놀랐습니다. 이 전말을 한번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분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발단은 김어준 씨가 13일이죠.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암살조가 가동이 됐고, 체포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사살 명령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다. 그래서 혹시 미국 아니냐? 뭐 이런 추측을 낳았던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제보를 민주당의 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한테 제보를 했고요. 김병주 의원은 저로부터 처음 이야기를 듣고 첫 반응은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이었지만 서너 시간 후에 사실이라고 알려줬다. 이 정도면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김병주 의원은 그 이후에 미국 대사관 측이 아마 용산 대통령실 관저를 도청했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했죠. 자, 그런데 어제 보도를 보면 민주당이, 이게 이제 시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민주당이 국방위 소속 의원 측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보고서를 만든 시점이 14일입니다. 김어준 씨가 주장한 날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 내부 문건을 보면 세부 내용 부족으로 판단을 유보한다. 그러니까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을 유보한다 이거죠. 김어준 암살조 주장은 군사정보기관에 대해 과거의 제한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서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이다. 이게 총평이고요. 그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습니다. 북한 군복을 입은 사람들을 매복시켰다가 뭐 공작을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다. 그랬다가 암살을 하고 그걸 북한 소행으로 몰고 뭐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남한에서 활동하는 북한 공작원 또는 무장공비는 피하 식별을 어렵게 하기 위해 통상 민간인 복장 또는 아군 복장을 한다. 남북 대립 역사상 침투한 북한군이 북한 군복을 입고 온 사례가 없다. 그러니까 국내에 어떤 군인한테 북한 군복을 입혀서 뭐 암살을 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우선 말이 잘 안 된다. 왜냐면 그렇게 하려면 실제 아군 복장을 입혀서 해놓고 아, 저 사람들이 북한 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근거인데, 글쎄 그거야 뭐 북한이 어떻게 하느냐는 걸 우리가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이래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있나요? 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김어준 씨 주장이 허위라는 걸 뒷받침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한번 보시죠.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 질의를 하면서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왜? 그 사람은 군인도 아닙니다. 그냥 뭐 방송인이라고 하지만 뭐 기자 출신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고인으로 등장했다는 얘기는 방송통신위원회, 과기방통위의 상임위에 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김어준 씨를 여기에 참고인으로 채택할 때는 과기방통위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하고 무슨 일로
또는 왜 김어준을 참고인으로 채택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을 겁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완벽하게 처음부터 김어준 씨가 어떤 주장을 할지 민주당 측은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저희 판단입니다. 그걸 모르고서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할 이유가 없죠. 알고 있었던 거죠. 알고 있었으면 그 내용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었다, 황당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게 황당하다면 김어준 씨한테 근거를 물었을 것이고, 김어준 씨가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부분에 관한 어느 정도의 검증이나 뭔가 하여튼 과기방통위가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목표에 대해서 서로 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거 안 하고서 아니 혹시 김어준 씨가 뭐 군인 출신이었다든지 아니면 뭐 국방부에 뭐 정통하다든지 뭐 이렇다면 얘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기껏해야 아마 뭐 지금처럼 뭐 카더라 제보라고 주장하지만 카더라죠. 그러니까 과기방통위가 김어준 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한 데에 김어준 씨와 방송통신위원회, 특히 민주당 간에 뭔가 사전에 협의가 있었을 것이다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충분히 오히려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죠. 아마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도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그 황당한 주장을 들었다 하는 부분이 이제 그 경위가 궁금해지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주장을 13일에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이 14일에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근데 그게 14일에 공개되지 않고 17일에 공개됐다.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있었죠. 자, 우선 13일에 김어준 씨가 이런 주장을 국회에서 했는데 하루 만에, 그것도 국회에서 한 게 오후입니다. 오후. 하루도 안 걸려서 민주당 국방위원이 이거를 검증을 해서 이거 허위인 것으로 보인다라는 보고서를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냈다. 그럼 뭘 의미하죠? 이미 김어준 씨가 13일 오후에 국회에 나가서 이런 주장을 하기 전부터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니까 곧바로 12시간도 안 돼서 이런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른 의문이 생기죠. 김어준 씨는 왜 그랬고, 그럼 국방위 민주당 소속 의원은 또 왜 12시간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게 허위다, 김어준 씨 주장이 허위라는 걸 만들었을까?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뭐 분석입니다만, 저는 처음부터 민주당은 김어준 씨의 주장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서로 협의를 해서 국회에 나와서 이런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면피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게 허위라는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왜 만들었어? 김어준 씨는 왜 주장했고, 왜 민주당은 민주당은 발뺌이죠, 발뺌. 그럼 왜 그랬을까, 김어준 씨가? 그게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슨 얘기냐? 표결 하루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표결 하루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 특히 친한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윤한 이관계죠. 결정적인 이관계. 그러니까 요지로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을 암살하려고 했다, 이 주장을 해서 한동훈계의 가결표를 유도하기 위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전형적으로 치고 빠지기죠. 13일, 그러니까 표결 하루 전에 그 얘기를 하고 표결하기 직전에 민주당 의원이 이런 보고서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그건 공개 안 하고, 그래서 표결에 영향을 미치고 나서 바로 공개 안 하고
어제 17일에 사실은 14일에 이런 걸 우리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발뺌을 하는, 저는 그렇게 이 시나리오를 보고 있는데 이게 뭐 누군가가 좀 진상규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시나리오가 정말 사실인지, 저희는 그냥 그동안 취재의 경험이나 뭐 전후 상황을 보면 저희도 무슨 의문이 있으면 그에 대한 취재를 할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이, 김어준 씨가 13일에 이러고 14일에 보고서 허위라는 보고서 만들고, 그리고 14일 저녁에 표결이 있고, 이런 쭉 타임 시리즈를 우리가 되짚어 보면 결국은 윤한 이관계, 그러니까 친한동훈계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걸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공작이 아니었나. 처음부터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번 현장 기자든 누구든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본격적으로 추적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